유튜브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틱톡에 아이유가 중국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영상이 올라오고 아이유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 가수들의 노래가 유튜브에서 중국 가수가 부른 노래로 저작권 등록되는 등 피해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 열등감의 끝은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4월 8일 중국 바이트댄스의 쇼폼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에는 아이유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아이유가 한 공연에서 부른 내 손을 잡아라는 공연 영상과 한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비교해 누가 더 매력적인지를 비교해보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인 여성의 머리 위에는 캄보디아 국기를 달았는데 아이유의 머리 위에는 중국의 오성홍기가 달린 겁니다. 이 영상을 게재한 유저는 이런 방식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영상에다가 국적을 표기하고 누가 더 매력적인지를 비교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왔는데 이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아이유가 중국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태그로는 중국인이라고 붙여 한국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졌죠. 그런데 아이유의 국적을 중국으로 오해하게 만든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틱톡에는 아이유와 싱크로율 100%에 달하는 차이유라는 중국인이 등장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의 모습은 거의 도플갱어 수준으로 아이유와 똑같이 닮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표했었죠. 그녀는 틱톡에 아이유와 똑같이 춤을 추고 메이크업을 선보이는 모습을 찍어 올렸는데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면서 태그로 한국어, 댄스 등을 붙였는데 많은 유저들이 진짜 아이유 아니냐고 오해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후 그녀는 자신은 이지은의 닮은 꼴일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한 네티즌이 가짜 아이유의 실체라며 이 유저 영상의 일부를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유를 닮은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됐을 뿐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영상 속에서 딥페이크 효과가 잠시 사라지자 아이유와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딥러닝과 가짜뉴스를 뜻하는 페이크 뉴스의 합성어입니다. AI를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가짜 영상물을 뜻합니다. 이 기술은 공상과학 영화나 온라인 게임 등 컴퓨터 그래픽에 사용되는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만 이렇게 중국인에 의해서 아이유를 따라하는 모습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짝퉁을 만드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잠시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마시는 차는 해독 기능이 있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차나무의 원산지 중국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생활이었죠. 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차는 중국에서 시작해 실크로드를 타고 서양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영국에까지 도달하게 되죠. 찰스 2세 왕에게 시집간 포르투갈의 공주 캐틀린이 동방무역선에 실어온 중국차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게는 화근이 되죠. 이 차 때문에 영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요. 당시 영국은 해상 강국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많은 국가들과 일방적인 자유무역을 요구했습니다. 중국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가져간 차는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주자 더 많은 차를 사기 위해 교활한 방법을 쓰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식민지 인도에서 값싸게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팔기 시작한 겁니다. 상당히 비싼 값을 받던 아편 덕분에 차는 지속적으로 영국으로 공급됐지만 청나라가 아편 수입을 금지합니다. 자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아편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자 결국 영국은 아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영국에서는 중국인처럼 분장한 한 남자를 몰래 중국으로 들여보냅니다. 바로 로버트 포천이라는 남자죠. 그는 중국에 세 차례나 잠입해 수년에 걸쳐 2만 그루의 차나무를 훔쳐 인도로 빼돌렸습니다. 그때 차를 만드는 중국인도 함께 데려가 다르질링 홍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고급 홍차로 이름난 다르질링 홍차가 이렇게 탄생한 거죠. 그런데 포천이 차나무를 찾아 중국 전역을 떠돌 당시 한 시골 마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짝퉁차를 만드는 광경을 본 것이죠. 영국에서 진푸른색의 녹차가 인기를 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 제조업자들은 각종 찻잎을 정체불명의 염료로 물들여 푸른색 녹차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포천은 영국 왕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영국에서는 중국산 녹차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됐고 반대급부로 홍차의 인기가 높아진 겁니다. 차나무를 빼돌린 영국과 짝퉁차를 제조하는 중국, 어떤 나라가 더 나쁜 걸까요? 어쨌든 짝퉁이란 중국인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모방한다는 뜻에서 출발한 모범이라는 단어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뜻으로 확장됐는데 중국인들은 앞세대가 만든 물건을 베끼는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동품이나 그림, 식품까지 진품과 구별조차 불가능한 짝퉁이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박지원이 1780년 중국 청나라를 여행한 후 쓴 열하일기에는 조선에서 가지고 간 청심환이 중국에서 짝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짝퉁 문화는 중국의 주요 산업이 되었죠.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각종 명품을 거리낌 없이 복제했고 이를 두고 산자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도시마다 산자이 전용 상가가 활발히 영업 중이죠. 신발, 시계, 옷, 화장품, 휴대폰까지 없는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산자이 시장이고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 중에 찾게 되는 짝퉁 시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 짝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짝퉁을 만들고 있습니다.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이라는 호화 여객선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가판에서 만들어낸 명장면은 현재까지도 로맨스의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죠.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를 중국에서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위 짝퉁 타이타닉을 스촨성에서 1753억 원을 투입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총 길이 269m의 이 여객선은 스촨성에서 만들어진 후에는 관광지로 재현되는데 실제와 똑같은 타이타닉호를 만들기 위해 23,000톤의 강철과 100명 이상의 인부가 동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호화로운 선실 내부는 물론 수영장과 문 손잡이까지 완벽히 복제해낸다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호 숙박비는 35만 원으로 5성급 크루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킨 주인공은 투자자 수샤오진으로 그는 타이타닉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투자했다며 테마파크를 여는 날 타이타닉을 제작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 그리고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 두 주연 배우를 초청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배가 실제로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짝퉁 스케일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짝퉁도 있는 반면 악질적인 짝퉁도 있습니다. 얼마 전 영화 청년의 OST인 이승철의 서쪽 하늘이라는 명곡이 유튜브에서 중국 가수가 부른 것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한 후 자신들이 저작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죠. 이승철의 서쪽 하늘뿐 아니라 아이유의 아침 눈물, god의 길, 윤하의 기다리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등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죠. 한국음악권 저작권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곡을 게시한 후 한국어 원곡도 자신들의 노래인 것처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서쪽 하늘 뮤직비디오를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나타나는 영상의 음악 정보에는 이 곡이 이승철의 서쪽 하늘이 아닌 샤오미미의 쇠우의 전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음악의 저작권자는 중국의 음악 권리 단체로 기재되어 있죠. 베이징 채너스지는 2011년 중국에서 설립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서쪽 하늘의 원곡자로 등록된 샤오미미는 이 회사에 소속된 22명의 가수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에 저작권으로 등록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음원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음반 제작사 등이 유튜브의 저작권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해야 합니다. 콘텐츠 아이디란 유튜브의 저작자 권리 보장 시스템으로 특정 콘텐츠를 등록하면 향후 이와 비슷한 콘텐츠가 게시됐을 때 이를 차단하거나 해당 영상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음반사가 이 곡들을 자신들의 곡으로 등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모조리 중국 기업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참 치졸한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 윤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 당황스럽지만 차차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감동을 줄 수도 천금을 벌 수도 없다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소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짝퉁 문화는 중국인들의 민족성입니다. 근본적으로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등의 창조활동보다는 이미 완성되어 시장성이 확보된 것을 모방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하고 능수능란하죠. 그럼으로써 선진국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인지 중국에서는 짝퉁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산자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한국 프랜차이즈보다 더 진짜스러운 프랜차이즈가 존재하며 한국을 모방한 유사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비난을 받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중국인 특유의 체면 문화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체면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가져야 하는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진품을 가질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보여야 한다는 허영심의 발로인 것이죠.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전 세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며 G2까지 성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사회 발전과 체면 문화가 결합되면서 수백만 원짜리 고급 명품을 가지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 이들은 짝퉁을 가져서라도 남들에게 체면치레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 짝퉁을 살지언정 중고 진품을 사지 않겠다는 독특한 구매 심리를 낳기도 했죠. 현재 한국은 중국의 독특한 민족성 때문에
때문에 한국의 많은 것들에 거센 도전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민족성을 바꿀 수 없다면 현명하게 한국 고유의 것들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